사다리가 땅속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한 칸씩 내려갑니다. 5걸음쯤 내려가면 바닷소리가 끊겨요. 5m를 내려가면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거기서부터 옆으로 굴이 뚫려 있어요. 손잔등을 비추면 굴이 3갈래, 4갈래로 갈라집니다. 높이가 사람 키만 하고 2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아요. 안쪽으로 8m까지 들어가는 굴도 있습니다. 벽을 만지면 서늘하고 축축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안은 온도가 잘 안 바뀝니다. 그 끝에 생강이 쌓여 있어요. 굴 하나에 4톤씩 들어갑니다. 충남 서산에 가면 이런 굴을 마을마다 만나요. 왜 여기까지 팠을까요? 생강은 얼면 물러버립니다. 한번 얼었다 녹으면 속이 죽처럼 뭉개져요. 향도 같이 빠집니다. 가을에 캔 뿌리를 이듬해 봄까지 붙들어둘 방법이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집 마루 밑을 팠어요. 마루 밑도 얼더랍니다. 그래서 더 파내려갔고요. 결국 5m까지 갔습니다. 뿌리 하나 지키자고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생강은 생 것보다 말린 쪽이 셉니다. 말리면 성분이 날아갈 것 같죠? 거꾸로 갑니다. 왜 거꾸로 가는지는 중간에 나와요.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신만석이라는 사람이 중죽에 다녀옵니다. 돌아오는 짐에 생강 뿌리를 챙겨 넣었어요. 우리 땅에도 심어보려고요. 그런데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느 도인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봉황봉자가 들어간 마을을 찾아라. 거기가 아니면 뿌리를 못 내린다. 지금 들으면 웃고 넘길 말이잖아요. 신만석은 그 말을 붙들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심고 기다리고 뽑아보고 또 걸었어요. 봉자가 붙은 고을을 만나면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몇 해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전라도에서 마지막 봉자를 만나요. 봉상, 지금의 전북 완주 봉동입니다. 그 밭에 묻은 뿌리에서 싹이 올라왔어요. 마을에는 다른 이야기도 같이 전해집니다. 봉실산 자락에 큰 바위가 하나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구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위 밑에서 향이 나는 풀이 자랐고요. 마을에서는 그 풀을 시향이라 불렀어요. 시향이 생강으로 굳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지금은 가릴 수 없어요. 다만 두 이야기가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봉동에서 시작했다는 것. 이름도 거기서 나왔어요. 옛 전죽은 봉상면에서 나는 생강을 봉상생강이라 불렀습니다. 봉상면이 봉동으로 바뀌면서 봉동생강이 됐어요. 이 생강이 조선 임금상에 오릅니다. 진상품 목록에 이름이 실려요. 근대에 와서는 신의주까지 팔려나갑니다. 한반도 북쪽 끝까지 갔어요. 왜 하필 봉동 것을 실어보냈을까요? 봉동생강은 뿌리가 굵으면서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씹으면 질긴 게 안 걸려요. 단맛을 내는 성분이 많아서 매운맛이 덜하고 대신 향이 오래 남습니다. 먼 길을 실어보낼 값어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생강을 곁에 둔 게 우리만은 아닙니다. 논어 향당편에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불철강식. 생강을 상에서 물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자가 끼니마다 생강을 곁에 뒀다는 기록입니다. 2500년 전 사람과 고려 사람이 같은 뿌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봉자를 찾아 전국을 걸을 만큼 귀했다면요. 이 뿌리가 대체 뭘 하길래 그랬을까요? 생강을 깨물면 알싸하게 올라오죠. 그 매운맛을 만드는 성분을 진저롤이라고 부릅니다. 생생강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오늘의 반전이 나옵니다. 진저롤에 열이 닿으면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쇼가올이요. 말리거나 볶으면 진저롤이 줄고 쇼가올이 늘어나요. 실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50도에서 6시간 말렸을 때 쇼가올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어요. 팽화라는 방법을 쓰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말린 생강 1g에 6쇼가올이 4.84mg 있던 게 99.0mg까지 올라갔어요. 말리면 영양이 날아간다고 알고 계셨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한방에서는 말린 생강을 따로 부릅니다. 건강, 마를 건자를 써요. 같은 뿌리인데 생것과 말린 것을 아예 다른 약재로 나눠 썼습니다. 옛사람들이 성분 이름을 알았을 리 없죠. 둘이 다르게 듣는다는 건 몸으로 알았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풀고 갈게요. 매워서 속이 상하지 않냐고요. 생강은 위액이 나오도록 자극합니다. 그리고 위가 움직이는 속도를 올려요. 속이 더부룩할 때 생강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시는 게 껍질에 흙이 많아서 다 깎아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손질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향은 껍질 바로 안쪽에 몰려 있어요. 칼로 두껍게 깎으면 그 향을 같이 버립니다. 숟가락 끝으로 살살 긁어매세요. 흙만 벗겨지고 향은 남습니다.
저도 오래 칼로 깎았는데 바꾸고 나서 냄새부터 달라졌어요. 향이 껍질에 붙어 있다면 그 향을 진하게 만드는 땅도 따로 있겠죠? 완주 봉동부터 갑니다. 이 동네 농법에 꾀가 하나 숨어 있어요. 봄에 고랑으로 보리를 먼저 뿌립니다. 보리싹이 올라온 뒤에 이랑에 생강을 심어요. 왜 보리를 같이 심을까요? 생강이 센 볕을 못 견딥니다. 보리가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보리를 베고 나면 그 보리대로 밭을 덮습니다. 그 위에 참나무 어린 잎을 한 번 더 덮어요. 신갈나무하고 떡갈나무 잎을 씁니다. 덮개가 삭으면서 흙 속 미생물을 불러 모아요. 잡초도 덜 올라오고 병충해를 견디는 힘까지 붙습니다. 심는 방법도 다릅니다. 지그재그로 심어요. 알이 굵어질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겁니다. 캐는 날까지 정해뒀어요. 상강이 지나고 서리를 맞은 뒤에 캡니다. 이 농법이 1000년을 이어졌어요. 2019년 11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됩니다. 나라가 작물이 아니라 농사 방식 자체를 유산으로 올린 거예요.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1935년부터 생강을 심었어요. 바다에서 온 바람이 여름 기온을 눌러주고 흙에 모래가 섞여 물이 잘 빠집니다. 뿌리가 물에 잠겨 있지 않으니 썩지 않아요. 그래서 향이 유독 셉니다. 다른 품종하고 견주면 6배에서 7배까지 벌어져요. 서산 사람들이 판 그 굴에도 규격이 있어요. 수직으로 5m를 내려간 다음 옆으로 8m까지 냅니다.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다닐 높이로 팠어요. 안동은 규모로 갑니다. 1350농가가 354헥타르에서 4749톤을 내요. 전국 생산량의 23%가 안동에서 나옵니다. 완주에 가면 대돈산이 기다립니다. 바위 봉우리 사이로 구름다리가 아찔하게 걸립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중턱까지 한 번에 오릅니다. 내려와서는 삼내로 가보세요. 일제강점기 양곡창고를 고쳐서 미술관하고 책방으로 씁니다. 위봉폭포도 가깝고요. 화암산은 걸어 들어가는 길이 좋습니다. 서산은 결이 달라요. 해미읍성성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옛 관아마당이 넓게 펼쳐져요. 간월암은 물때에 따라 길이 열리고 닫힙니다. 물이 빠지면 걸어 들어가고 차오르면 섬이 돼요. 개심사법꽃은 4월 말에 늦게 핍니다. 남들 다 지고 나서 피어요. 안동까지 올라가시면 또 다릅니다. 하회마을을 한 바퀴 돌고 밤에 월영교를 건너보세요. 다리에 불이 들어옵니다. 병산서원 마루에 앉으면 앞으로 강이 흘러가요. 생강 보러 가실 거면 10월 하순을 노리세요. 설이 맞은 뒤에 캐니까 그때가 수확철입니다. 굴에서 갓 꺼낸 생강도 그 무렵에 나와요. 밭에서 알 굵은 걸 바로 사오는 값이 1년 중 제일 눅습니다. 그 굴이 지켜낸 뿌리가 결국 밥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서 뭘 하길래 이렇게까지 지켰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숫자로 확인된 것만 골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대목만 기억하셔도 남습니다. 위장부터 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성인에게 생강을 먹이고 위가 비는 속도를 쟀어요. 절반이 비는데 12.3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짜 약을 먹은 쪽은 16.1분이 걸렸어요. 4분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수아 씨가 말한 위 연동 운동, 그게 숫자로 잡힌 거예요. 근육 쪽도 확인됐습니다. 성인들에게 생강 2g씩을 11일 동안 먹였어요. 그리고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24시간 뒤에 통증이 약 25% 내려갔어요. 열흘 가한 생강을 먹은 쪽도 23%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하루 먹고 본 게 아니라 11일을 쌓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무릎하고 엉정관절을 들여다본 연구로 넘어갑니다. 임상 5건, 593명을 한데 묶었어요. 통증하고 움직임이 완만하게 나아졌어요. 염증 지표는 표본이 더 큽니다. 임상 16건에 1010명이요. CRP라는 값이 떨어졌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올라가는 지표예요. 당화혈색소를 잰 연구도 나왔습니다. 8건에 454명이요. 하루 1.6g에서 4g을 먹은 성인에게서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2-3달 혈당 흐름을 평균으로 보여주는 값이에요. 굴까지 파서 지킨 뿌리가 실험실에서도 숫자를 남겼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남은 건 하나죠. 어떻게 먹느냐?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먹는 법, 하나는 1년을 두고 쓰는 법입니다. 먼저 생강청이요. 생강을 씻어서 숟가락으로 껍질을 긁어냅니다. 얇게 점이세요. 두꺼우면 꿀이 안 배요. 점인 생강하고 꿀을 1:1로 담습니다. 무게를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유리병에 켜켜이 앉히고 맨 위는 꿀로 덮습니다. 공기가 닿는 면을 없애는 거예요. 실온에 하루 두고 냉장고로 옮기세요. 일주일 지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떠서 물에 타 드시면 돼요.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건강가루요. 생강을 아주 얇게 점입니다. 1mm쯤이 좋아요. 채반에 겹치지 않게 널고 이틀에서 사흘 말립니다. 손으로 부러뜨렸을 때 딱 소리가 나면 다 된 겁니다. 분쇄기에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앞에서 갈한 쇼가올이 이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쓰는 법은 간단해요. 국이나 찌개에 반 티스푼,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 커피에 넣어도 어울립니다. 대추 두어 개를 같이 넣고 끓이면 매운 끝이 둥그러세요. 매번 다듬을 자신은 없는데 챙겨는 먹고 싶다. 그런 분한테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고 나서야 생강을 꾸준히 먹게 됐어요. 남은 생강은 껍질째 랩에 싸서 얼리세요. 언체로 강판에 갈면 그대로 양념이 됩니다. 해동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굴에서 시작했죠. 왜 5m까지 팠냐고 물었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한 값을 하는 뿔이었으니까요. 고려 사람은 봉자 든 마을을 찾아 전국을 걸었고, 봉동 사람은 생강 옆에 보리를 심었고, 서산 사람은 땅을 팠어요. 세 사람이 산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하나로 모여요. 이 뿌리를 다음 계절까지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꾀를 내지 않았으면 생강은 겨울을 못 넘겼어요. 지금 우리는 마트에서 한 봉지에 사옵니다. 그 한 봉지 뒤에 1000년이 서 있어요. 오늘 하나만 챙겨가세요. 생강은 말리면 다른 물건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한 봉지 사서 얇게 저며 널어보세요. 사흘이면 끝납니다. 겨울 내내 쓰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